안녕하세요. HLB 장마감 브리핑입니다. 어제에 비해서 0.8% 상승해서 마감을 했고요. 저번 주에 신주인수권 때에 비해서는 변동성이 확실히 줄어든 모습이죠. 그리고 HLB 뉴스 기사도 이 당시와 이번 주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그래서 별로 나오는 게 없습니다. 당연히 제 영상의 횟수도 줄어들게 되죠. 왜냐면 HLB 관련된 소식이 나오지 않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분봉을 일단 보면은 이렇게 거의 후반까지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다가 막판에 이렇게 훅 떨어졌는데요. 이거는 HLB만 그런 게 아니라 시장을 같이 보면은 코스닥 150인데요. 시장도 마찬가지로 같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HLB만 하락한 게 아니라 시장 자체도 동시효과 때 개파락을 했다라는 점이고요. 이거를 업종 차트로 같이 좀 보면은 역시 이렇게 하락을 했죠. 장 후반에 훅 누가 던진 느낌입니다. 그리고 시장 자체도 오늘은 좀 특이했던 게 평소에는 이렇게 거래가 되는데 오늘은 짜가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오늘은 이랬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HLB로 돌아가서 그러면 이제 변동성이 줄어들었으니까 투자 주체들도 그렇게 막 사고 팔고를 뭐 엄청나게 많이 누가 한쪽이 확 가져가고 한쪽이 확 팔고 그러진 않았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거래량도 이 신주인수권이 거래됐던 월요일 화요일 이후로는 또 다시 횡보 수준의 거래량입니다. 주식 투자자별 매매로 돌아가서 보면은 종목별은 외국인 기관 개인이 뭐 최근에 이제 한 3일 정도는 딱히 그냥 조금씩 주고받고 하는 그런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시간에서는 101,100원, 7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의 단일가를 조회를 해보면 꽤 많은 종목들이 상한가를 간 걸 알 수가 있죠. 보면은 이렇게 그 어떤 관련주인지는 이제 그린 뉴딜 보면은 S마크 같은 경우에 유독 혼자만 16%가 돼 있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딱 봐도 이제 관리 종목이 찍혀 있죠.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거래 정지 상태에 있다가 최근에 5월 12일부터 다시 거래가 재개되면서 쭉쭉 떨어졌죠. 이거는 상장 폐지 직전에 거래하는 걸 말하죠. 분봉으로 보면은 이렇게 거래가 30분 단위로 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공시를 보면은 여기 상장 폐지 여부 결정 안내 4월 9일에 나왔습니다.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고 이행 내역서 등 관련서를 제출하여 하고 요거 심의 의결 이내로부터 상장 폐지 여부를 통지할 예정입니다. 정리매매라고 하죠. 그래서 정리매매 공시를 보면은 5월 12일부터 5월 20일까지 7거래일 매매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 폐지일은 이제 5월 21일로 끝나게 되고요. 상장 폐지 사유는 감사 의견 거절, 감사 범위 제한 및 계속 기업 존속 불확실이라는 게 떴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은 5월 10일부터 하나, 둘, 셋, 넷, 다, 7, 그래서 7거래일 동안 거래가 되고 끝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격 변동폭이 없죠. 보면은 뭐 시가가 마이너스 46%, 이것도 뭐 마이너스 33%, 그래서 가격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불성실 공시법인 그리고 차트 공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지뢰 같은 것들을 잘 피할 수 있어야 되겠죠. EWK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해서 공시 불이행, 공시 번복,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을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담보 제공 계약 체결 지연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연 공시를 사유는 3월 19일에 발생했는데 공시는 5월 10일이니까 2달 정도 늦었습니다. 이거는 뭐 몰랐거나 아니면은 의도적으로 미뤘거나 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차트로 가서 3월 19일이니까 여기서 발생을 했는데 공시는 여기 5월 11일 이때 되었습니다. 일단 차트가 안 좋죠. 급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은 자안을 보도록 할게요. 공시 불이행,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결정 지연 공시였습니다. 역시 자안도 이렇게 줄줄줄 흘렀죠. 점상한가 그리고 여기서 쫙 거래가 터지면서 하락을 하고서 쭈르르 계속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해마로푸드 서비스, 또 공시 불이행인데, 이거 역시 지연 공시입니다.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담보계약 체결 정정 지연 공시. 이거는 2월 19일에 사유가 발생했는데 공시는 4월 28일에, 사유가 여기서 발생했죠. 2월 19일 여기서 발생했는데 공시를 늦게 했죠. 딱 발생하고서부터 계속 우하향을 했죠. 그래서 주식 투자자들은 이거 왜 떨어지는지 모르고서 계속 먹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뭐 꼭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 질병으로 인한 또 시장 하락도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은 이제 5월 14일 SM에서 공시 불이행, 회사 분할 결정, 종속회사 주요 경영상 지연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SM 차트인데요. 5월 14일이면은 요 날이죠. 요 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유가증권도 많지는 않은데 하나 있습니다. 5월 14일에 한국콜마홀딩스가 있었는데요. 타인에 대한 담보 제공 결정 사실의 지연 공시였습니다. 4월 16일, 17일이니까 하루 정도 차이로 된 건데, 한국콜마홀딩스 4월 16일, 여기 16일이니까 여기죠. 이쯤이고요. 이쯤 보고 이제 일주일간 코스닥이랑 코스피 종목들 불성실 공시를 살펴본 거고요. 그 코스닥에는 좀 있지만은 코스피에는 별로 없죠. 그래서 왜 불성실 공시들이 나오냐? 그 이유는 이제 경영 악화에 뭐 이렇게 우르르 나온다고 하는데요. 2020년 1월 17일 공시들입니다. 보니까 유상증자 관련 번복, 불이행 등의 사유로 1월 13곳 육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33곳이었다고 하고요. 디테일하게 다르죠. 다 불성실 공시 법인인데 공시 불이행, 공시 번복, 공시 변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비해 2019년에는 이렇게 112에서 133으로 늘었는데, 우리가 방금 일주일간을 봤어도 코스닥은 되게 많았는데 코스피는 한 종목밖에 없었죠. 그만큼 코스피는 별로 없는데 코스닥이 거의 10대 1 수준으로 있습니다. 또 이 말은 지뢰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훨씬 많다, 10대 1 정도 비율로 많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겠고요.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라는 것은, 유상증자 같은 것들은 자금 조달 차질이 바로 불성실 공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성실 공시 증가를 한다는 것은 기업 경영 환경의 악화를 나타내는 현상으로 평가된다라고 하는 거죠. 일단 여기 사례로 나왔던 코디엠을 한번 또 보고 오고요. 코디엠 차트고요. 코디엠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 제공 계약을 5, 7, 10월에 체결했는데 12월에서야 공시를 한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아까 우리가 본 것 중에서도 주식담보 제공 계약이 있었죠. 그 다음에 SN텍 BM은 12월 일반 공모 방식 유상증자 공시했다가 철회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공시 번복은 이미 공시한 내용을 취소 또는 부인하는 것이고, 공시 불이행, 우리가 아까 봤던 사례들은 다 공시 불이행이었습니다. 공시해야 할 사항을 공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것, 그리고 연기. 그러니까 연기라는 말도 사실 그거죠. 요게 5월에 체결했으면 이날 공시를 해야 되는데 지나서 12월에 하는 것도 사실은 공시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거죠. 그 연기가 된 거니까. 그 다음에 공시 변경은 기존에 공시를 했던 것들을 다시 바꿔서 공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9년에 늘은 이유는 경영상과 약화, 미중 무역 전쟁이 2019년 한동안 엄청나게 있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한계 기업들이 불성실 공시가 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유로는 유상증자 관련해서 30건으로 급증을 한 건데,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 조달하다가 계획에 차질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돈을 구하지 못해서. 네, 마지막 사례 하나 더 볼 건데요. 코선바이오 주가 급락,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이었고, 현상바이오탈이라고 하는데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선바이오는 이제 정지가 당해버렸죠. 이 당시에 좀 확대해서 보면은 이날 뉴스 기사입니다. 12월 24일이죠. 25%까지 하락했는데 이 전께 너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별로 안 커 보이지만은 이것도 이 음봉 하나만큼의 하락입니다. 여기 24일에. 그래서 가서 공시를 좀 보면은 4월 24일에 나온 게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철회 2건, 신주인수권 부사채권 발행결정 철회 2건 해가지고 벌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 경영권 분쟁 소송이 이어서 나오고, 이 전에 것도 4월 6일에도 한번 받은 적이 있죠. 여기도 똑같은 내용의 2건씩.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것저것 하다가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이렇게 상장 폐지되는 기업들에서도 나온다. 내용을 좀 읽어보면은 유상증자 발행 금액 20% 이상 변경하면서 공시 변경 사유에 걸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이 됐고요. 총 7점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800만 원을 내면서 최종 벌점은 5점으로, 이 점은 800만 원으로 이제 교환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있는 것들, 7일 최대주주 변경 수반한 주식담보 제공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다음 달 18일, 한 달 뒤에 한 거죠. 이것도 벌점 이유, 불손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 이유. 이렇게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